집중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전 충분히 있다. 자, 이제 목요일 새벽에 FOMC 회의가 열리고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를 보고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인 거죠. FOMC 회의에서 금리를 거의 뭐 25bp 정도 이제 인하할 것이다라고 거의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저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 25 정도가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한번 전망을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저는 사실은 25p 0.25% 네. 인하했을 때는 조금 진짜 많이 힘들 수 있겠다. 오. 그러니까 시장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시장을 대응하는 게 힘들 수 있겠다. 대응하는 왜 게. 그러냐면 네.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네. 미국 차트를 좀 보신다면 S&P 500 기준으로 보실 때 이미 직전 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와 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면 25bp 인하한다고 해서 바로 5,700, 5,800, 6,000 갈 수 있을까? 오히려 여기서 더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걸 내가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야 될지에 대해서 진짜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뭐 많은 전문가들이 0.5% 인하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하면서 시장이 빠질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때는 정말 기회다 생각하고 있는 게 왜 네. 그러냐면 신용 잔고가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검정색인데 한번 쭉 꺾였다가 네. 반등 줬다가 또 쭉 꺾였죠. 네. 꺾였는데 이 앞에서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서 신용문자가 줄어든 건 약 3조예요. 3조가 줄어들었고 이번에 지난주에 줄어든 게 약 1조 원 정도가 신용융자가 줄었어요. 그런데 7월 말 8월 초에 신용융자 줄어든 거는 반대 매매예요. 강제 청산이라는 거야. 내가 팔고 싶지 않은데 끝까지 물고 있다가 장 개장하자마자 혹은 장 막판에 털린 자금이에요. 근데 여기서 1조 원의 매도는 저는 반대 매매가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신용 들어왔던 분들이 아이고 아니다 싶어서 빠진 매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르냐? 네. 강제 청산을 당한 거는 네. 돈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또 사고 싶어서 주식을 못 사요. 맞죠. 근데 내가 손절이 됐든 이익절이 됐든 주식을 매도한 돈은 뭐예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그때보다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 보시면 연일 주식을 매수를 했잖아요. 네. 그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 거래소를 보면 개인 투자자가 그 일별로 보시면 계속 뭐 지난 9월 4일에 1조 6천억, 9월 3일에 5천억 계속 샀잖아요. 오늘도 4천억 샀어요. 외국인은 계속 팔았잖아요. 뭐 9천억, 1조, 오늘도 맞아요. 9,700억 팔았거든요. 네. 근데 이가 대부분이 삼성전자예요. 아. 삼성전자만 팔았어.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삼성전자만 7,800억, 물론 하이닉스도 2,800억 팔았습니다. 이 두 개 합쳐서 1조 넘게 판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주식을 샀는데 다 삼성전자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다 그냥 바글바글 몰려 있고 나머지는 오히려 1조 원 이상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급 공백, 한마디로 빈집털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공격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네. 조류의 기회가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시장이 안 빠지고 오른다고 하면 V자로 오르긴 힘들지만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막 폭발적으로 막 폭등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한 2650 선에서의 어떤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2650 상단이 하단은 2500, 한 80 이렇게 한 박스권이 나오겠지만 이 안에서 종목을 잘 선택을 하고 업종을 잘 선택을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급 공백이 있는 쪽,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쪽, 사실은 바이오 오늘 추세 계속 살아나가고 있었죠. 네네. 그리고 은행주들도 빠졌다가 다시 좀 살리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힘을 좀 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오늘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섹터에서 좀 살아나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추석 지나고 나서 네. FOMC 효과에서 목요일에 사자라는 뜻이 아니라 목요일 그거 금요일 물어보려 흐름을 했었어요. 좀 보면서 집중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전 충분히 있다.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의 저점이 좀 나올 수 그러니까 있을 주식은 때. 그러니까 지수는 저점이 나올 저점이 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종목별로는 추세가 살아나가는 종목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0.25를 인하든 0.5를 인하든 네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은 다르게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난 산다. 타이밍 분명 온다. 네, 네. 일단 이제 신용은 요번에도 강제 청산도 있어요. 예, 강제 청산도 있다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난 금요일 그죠? 지난 금요일 9월 6일인가요? 지난 금요일하고 월요일 네.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지난 금요일하고 월요일 날이 이제 아침 이제 8시 40분 딱 시작하면 이제 동시호가가 열리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전광판을 쭉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강제 청산 당하는 종목들은 이제 시장가로 이제 매도를 내놓거든요. 근데 그때는 호가 받침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하한가로 표시가 돼요. 예, 하한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 표시가 되는데 매우 많았어요. 많았어요. 매우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는 이제 좀 강제 청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지난번 당한 것 때문에 무서워서 본인들이 이제 던진 것도 아마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이게 과거 사례에서 가장 유사하게 닮았어 하는 게 2011년과 2004년을 얘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2004년이 더 많이 닮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재현될 가능성을 좀 아직도 높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엄청나게 8월 5일처럼 폭락을 했다가 네. 또 비슷하죠. 올라갔던 네, 모습이. 올라갔다가. 그리고 네. 옆으로 또 횡보했다가 네. 지금 다시 툭 떨어져서 지금 살짝 올라가. 네. 이런 정도예요. 살짝 올라가. 그리고 이제 끝나고 별 볼 네. 없을 것 같아. 오히려 네. 0.25는 그냥 지금 이미 그래 하고 있어 지금. 0.25 할 거라고 지금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근데도? 일주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 영향이 이렇게 클까? 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0.25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기대할 만한 것도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이에 이제 엔화가 얼마나 강세를 만들어 버려서 시장을 압박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게 무사히 넘어가면 요 반등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BOJ까지 괜찮게 그러니까 이제 난 저걸 노리잖아. 예, 요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뒤로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서 기어이 더 한 번 더 고름을 짜는 그런 그 요소가 나올 수 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명절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갔다 와서 또 한 번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저 모습이 나온다. 네. 그러면 네. 타이밍 언제인지 알아요? 언제요? BOJ 대선. 끝나자마자. 대선이야. 아. 그러니까 앞에 거 저희 업사분이 말하는 것처럼 네. 저기 늘어진다. 네. 그럼 저 때는 대선 끝나고 나서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대선 끝나고 나서가 뭐가 있냐면은 11월 5일인가 그때쯤이잖아요. 대선이. 네. 그때 빅테크들이 본격적인 실적 발표할 실적 때. 발표. 3분기 실적 네. 발표 있죠. 진짜나 그때가 본격적 실적 발표할 때예요. 우리나라도 그때가 실적 피크야. 막 현대차하고 뭐 LG전자 뭐 다 대기업들이 다 그러네요. 실적 발표할 때야. 네. 대선 붙었죠? 거기다가 뭐 붙어요? FMC가 붙어. FMC가 대선 끝나는 날 다음 날 FMC야. 이번에는 대선 끝나고 해요. 하루 더 늦게 한단 타이밍들이 다 말이야. 이래요. 네. 그럼 요 어떻게 보면 이거 누가 했던 말이 어떤 저기 대구에 계신 분 대구에 계시는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거. 네. 우주의 기운이 다 여기에 몰려 있는 거야. 와. 여기에. 그러면 진짜 말한 것처럼 저 때까지 수렴을 한다. 그러면 우주의 기운이 몰려가지고 위든 아래든 뭘 만들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식은 저 때 사는 게 맞는데 이게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 어찌됐든 FOMC 이후에 한번 분위기 탄다라면 한번 짧게나마 네. 랠리를 저게 뭐 그것도 저거 한 일주일 2주 랠리잖아 저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해 보자. 어쨌든 우주의 균이 몰리는 때가 언제다 대선인데 이게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야. 그때 한번 우리가 한번 크게 그래서 한번 당장은 이제 이런 식의 반등을 한번 네.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있을 건가. 네. 근데 그 뒤로 대선 전후해서 네네. 어느 정도 윤곽이 먼저 드러나 버릴 수도 있어요. 해리스나 그렇죠. 트럼프가 예. 일찍 나와 버리면 이게 랠리가 먼저 빨리 움직여 나왔어. 먼저 움직여 빨리 나온다고 보셔야 돼. 이렇게 멋지게 쫙 한번 올라갈 게
남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연말에 혹은 연초에 다 털고 도망가야지. 11월에 왜냐면- 좀 재미 좀 잘 보고. 그렇죠. 연말 농사 짓고 어. 내년 상반기엔 좀 쉬었다가 아. 네. 특히 그 정권이 아예 바뀌어 버리면 네. 뭔가가 또 한번 뭔가 정리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네. 뭐 한 가지를 하고 그리고 또 가긴 갈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상승으로 큰 상승 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2027년 정도까지는 네. 상승이 이제 한 번만 저 마지막 저거 한번 찍어 누르면 저거 마지막 진짜 마지막 미대선 앞뒤 요거에서 정말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역시 저점의 신이시니까 또 업서브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그 타이밍 놓치지 않고 잡으실 수 있습니다. 11월에 지금 우주의 기운이 지금 모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 리치 유캐너 함께 하시면서 꼭 이제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까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창희 본부장님은 미남주식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미남주식 유튜브에도 가서도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세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밝은 모습으로 봬요.